안녕하세요. 타로 가이드 자라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카드 10번째 시간으로 운둔자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둔자 카드의 상징과 정방향, 역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실제 사례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운둔자 카드의 상징을 좀 살펴보면 먼저 운둔자 카드는 이 운둔자를 저희가 노인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얀 수염이 노인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것을 노인으로 보는데 이 노인이 보통 그 상징하는 것은 현명함 그리고 이제 어떤 경험의 상징. 왜냐하면 살아온 연륜이 많다 보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한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대충 상징을 하는데 특히 이 은둔자 카드에서 나오는 이 노인은 어떤 진리나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현자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의식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옷이 회색이에요. 보통 우리가 회색은 어떤 중립성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회색 자체가 흰색과 검은색을 섞은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은 양극단의 색이에요. 하나에는 선과 악, 어쩌면 의식과 무의식, 남과 여, 어떤 동양 철학에서는 음 음과 양 이런 어떤 양극단을 나타내는데 그 두 개를 섞은 회색은 어떤 중립적인 어떤 중도적인 그런 세계관을 이미 구축하고 있고 자기만의 좀 더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겸손의 색이에요. 여러분들 스님들이 회색 옷을 입으시잖아요. 뭔가 흰색이나 검은색처럼 자기 색을 분명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 색을 분명히 하지 않고 삶에 대해서 어떤 겸손함,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대한 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게 이 회색 옷이거든요. 특히 이 운둔자에서 나타내는 이 회색 옷은 어떤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어떤 벗어나는 초월하는 그걸 극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여러분들이 이 회색 옷을 보실 때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약간 뭐 회색 분자 같은 그런 말들 때문에 어르신들 분들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운둔자가 가지고 있는 이 회색은 조금 더어 어떤 세속적인 욕망, 어떤 세속적인 삶, 어떤 현실적인 삶에서 벗어나거나 그것에서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러면서 조금 더 높은 어떤 가치관을 실현하는, 그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가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머리끝부터 거의 발끝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삶 전체를 그런 곳에 그런 쪽으로 그런 방면으로 어떤 좀 바치겠다. 아니면 그런 쪽에 어떤 시간을 좀 더 몰입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또 보시면요. 우선 지팡이는 타로 카드에서 대부분 어떤 일, 업적,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은둔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엄청 길어요. 거의 키만 하죠. 그리고 이게 보통 어 성취하는 목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은둔자 카드에서는 어떤 지혜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경험의 지지대, 왜냐하면 이 카드에 나타내는 이 노인이 이 지팡이를 아주 꽉 쥐고 있어요. 그냥 어깨에 대충 걸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꽉 쥐고 자기 삶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삶의 통찰 아니면 내면적인 어적인 영적인 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고 그것을 어 목표로 하는 그런 삶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랜턴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등불 같은 건데 이 등불 안에 별이 있어요. 이 별이라는 게 어떤 빛을 나타내는데 이 별이 어떤 랜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둔자 카드에서는 이 랜턴이 약간 이중적인 뜻도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를 잊지 마세요."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길을 여러분들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들으세요." 약간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내면의 빛을 나타내기도 해요. 내가 내 스스로가 가는 길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을 올바로 비추면서 가야 되겠다.' 그런 내면의 빛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어떤 신성한 지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어떤 영적인 깨달음, 어떤 내면적인 통찰,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가야 되겠고, 이 운둔자는 그것을 계속 지키면서 가겠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게 이 랜턴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둔자가 서 있는 곳이요, 산이에요. 근데 이 산은 보통 정통적으로는 어려움과 도전, 장애물들을 상징을 하는데요. 이 카드에서는 쪼끔 높은 의식 상태, 산 위에 되게 가뿐하게 올라서 있는 거죠. 아주 똑똑히 서 있어요. 절대 앉아 있거나 숨어 있지 않아요. 운둔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높은 곳에서 똑바로 서 있는 건 어떤 높은 의식 상태나 높은 가치관을 자기가 추구하고 있고 이미 그것을 이루어 나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절대 고독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독을 음 즐긴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걸 누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립이라는 게, 우리가 산 위에 혼자 있으면 제일 높은 곳이라서 사람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약간 고립적인 부분? 근데 그걸 즐기는 어 것이 이 운둔자의 카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눈이 덮여 있어요. 이 산이 사실은 눈인데요. 이 흰색 자체가 되게 순수함과 어떤 정화로움, 깨끗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 은둔자 카드에서도요. 이 은둔자 카드에서도 보면 이 산은, 이 눈은 특히 내면이 정화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둔자가 자신이 가는 길을 깨끗하게 밝고 옳은 길만 가고자 하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길을 선택하고 진리를 택하겠다. 그리고 그걸 가는 길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경을 보시면 여러분, 배경이 파란색이에요. 여러분 혹시 색깔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빨간색은 열정의 색이고요, 대부분. 파란색은 이성의 색이에요. 그래서 좀 어떤 판단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선택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스마트한 색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은둔자는 이 파란색이 어떤 영적인 진지함, 파란색이 전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얀색에서 시작해서 파란색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카드가.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순수하게 시작해서 그걸 진지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명상해서 내면의 지혜를 찾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파란색이 감정이 되게 배제된 색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 자체가 회색 옷에 파란색이다 보니까 감정은 다 배제하고 이성적이고 중립적인,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색이라서 인간관계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나타낸다는 것도 사실 이 카드에서 상징하는 바로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카드가 나타내는 기본적인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정방향의 기본적인 특징은요, 첫 번째는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해요. 이 카드는 혼자 있을 때 되게 에너지를 받는 카드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는 카드이라서 자발적으로 사람들하고 거리두기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거리두기를 해요. 그리고 아니면 휴식기를 가져요. 사람들을 피해서 몇 달 동안 어딜 멀리 떠나 있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그래서 쪼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은 내적 성장과 성숙에 되게 키포인트가 있어요. 외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의상부터 보시면 회색 옷 아무 화려함이 없거든요. 그런 옷을 하나 그냥 걸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걸치고 있어요. 내면에 뭔가를 드러내는 건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적인 성찰, 지혜, 진리, 이런 걸 추구하는 데 되게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추구하는 그 영적인 통찰을 되게 추구하고 탐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요, 인간관계에는 되게 부정적인 카드로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성직자분들, 대표적으로 스님이나 뭐 수녀님, 신부님 같은 분들이 어떤 신의 세계, 어떤 내면의 진리를 추구하러 가시면서 인간관계 속세의 어떤 인연은 다 정리를 하고 가시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신만의 길,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그 속에서 보고 듣고 맛봄으로써 욕망이 생기거든요. 그 욕망으로 인해서 볼
오로지 그 순수한 길, 영적인 깨달음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욕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먼저 관계를 끊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은둔자 카드가 딱 그걸 나타내 주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끊으면서 내적인 성찰, 본인이 목표한 삶의 인생, 뭐 그 목표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되게 투철하게 나가는 그런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게, 이게 정방향에서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보시면요. 우선 심리는 고독을 되게 즐기는 마음이 있어요. 고독해서 외롭고 슬프고 우울증 걸리고 그렇지 않아요. 고독한 상태를 너무 즐기고 혼자서 유유자적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쓸쓸함과 안타까움,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아쉬운 마음들을 삶의 에너지로 쓰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 자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프거나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삶의 어떤 방향, 자기가 인생에 그 수행을 하거나 전진을 해 나가는 그런 데 있어서 되게 에너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 기제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 되게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내면이 되게 강한 분이죠.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동 패턴은요. 우선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지 있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과 의논하고 소통하고 뭐 도움을 청하고 이러지 않아요. 본인이 혼자서 심사숙고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하나는 되게 신중해요. 조용하고 그다음에 즉흥적인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심사숙고하는 카드다 보니까 뭐든지 오래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조금 답답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되게 위기 상황에서 임기응변이 되게 부족한 카드예요. 그래서 쪼끔은 이 카드는 그렇게 막 활동이 많은 그런 일에는 적합하지 못한 그런 카드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 자체에 관심도 없고, 게다가 이 카드 자체에 감정을 나타내는 색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저 노란색이 조금 희망의 색이긴 한데 그게 감정의 색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음 전혀 잘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쪼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함께 뭐 신뢰하고 라포를 쌓는 부분은 거의 잘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는요. 본인 스스로가 항상 사람들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선 이상은 넘어오지 않게 하고 본인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하는 것보다는 독립성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럿이 뭉쳐 다니는 거 싫어해요. 밥도 혼자 먹는 거 좋아하고 혼자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뭐든지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카드고요.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뭔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한 발 떨어져서 관찰자적인 태도로 타인을 관찰하면서 그 타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해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면 쪼끔 '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사람들이 다가가려고 해도 본인이 살살 이렇게 도망가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조용한 영향력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은 잘하거든요.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아요. 이 카드 자체는. 왜냐면 되게 신중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멘토 역할을 하더라도 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럼 이성적인 멘토 역할은 하지만 감정으로 함께 공감해 주는 그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 썸은 절대로 안 돼요. 썸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그냥 마음을 확 접어야 돼요. 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고요. 왜냐면 이 카드는 되게 감정적으로 거리 두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에는 절대 마음 두지 않아요. 기존의 인연도 끊어내는 그 상황인데 새로운 인연에 눈을 돌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만약에 한참 연인 관계 중인데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럼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내면의 어떤 어려움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진지한 관계는 이어가지만 어쨌거나 이 카드가 나오면 거리 두기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헤어짐, 아니면 이별,
아니면 잠깐 서로의 그 관계를 좀 멀리하면서 '자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별 통보 같은 것들을 좀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카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인 관계는 되게 에너제틱한 그런 곳에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그 마케팅 해야 되고 뭐 그 어떤 비즈니스 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바로바로 뭔가가 나와야 하는 그런 것에서는 어울리지 않고, 내적인 일을 하는 곳, 어떤 상담이나 교육, 철학, 종교 등 이런 쪽에서는 쪼끔 더 잘할 수 있는 카드고요. 그런 쪽에 좀 더 성과가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적인 성장, 외적인 치중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이 정한 내적인 성숙, 한 인간으로서 아니면 한 전문가로서 자기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런 데 되게 키포인트를 발휘하고 있고 키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조용한 리더십을 발휘하긴 하는데 뭔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한 번씩 찾아가서 어떤 기댈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조언가 역할은 해 주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하고 이렇지는 않은 거고요. 본인이 찾아가진 않아요. 그것도 누군가가 찾아오면, 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되게 객관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할 거고요. 금전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정방향에서도 이게 조금 어려운 시기인 게, 이 사람이 사회적인 관계, 외적인 부분, 어떤 물질적인 성장, 어떤 세속적인 풍요 이런 거에는 이미 관심이 없는 카드이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뭔가 돈을 쓰는데 되게 주의해서 써야 돼요. 이게 전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좀 되어 가고 있을 거고, 만약에 어떤 재테크를 한다면 되게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래 뭐 10 년, 20년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쪼끔 더 어려움이 있고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 좀 약하다. 근데 본인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거죠. 본인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뭐 하루 한 끼 먹을 거밖에 없으면 그냥 한 끼 먹자 이런 주의라서, 만약에 가족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직장 이런 곳에서는 쪼끔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다 그러면 문제가 좀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쪼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도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쪼끔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험은요, 이 22개 메이저 카드 중에서 정방향 중에서 아마 마법사 카드, 그다음에 이 운둔자 카드, 이것들이 아마 거의 좋은 카드일 거예요. 거의 99%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요. 특히 혼자서 공부할 때 성과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예전에 막 고시 공부하러 뭐 절에 들어가서 혼자서 했다 이런 식으로 책 사 가지고 혼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고요. 뭐 학원 같은 데 안 다녀도 돼요. 이 카드는 어쨌거나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훨씬 나는 카드이기 때문에 혼자서 있을 때 좋고, 그다음에 어떤 깊은 이해, 논술고사 같은 어떤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험에 자기만의 색깔을 잘 나타내서 시험에 되게 합격할 수 있고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직은 우선 지금 있는 곳에서 만약에 굳이 옮기려고 한다면 조건은 자기만의 시간이 있느냐,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약간의 팀업이 아니고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냐, 이거가 아마 되게 포커스가 맞춰질 거고, 그런 환경이 맞는 조건이라면 아마 갈 거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업무에 되게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근데 약점은 외부 조건이나 제한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 연봉이 얼마라든지 뭐 복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등해시하는 카드다 보니,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아니면 열정 페이를 당하거나 좀 그럴 수도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직을 하실 때도 자기가 원하는 조건, 그 물리적인 조건, 환경도 중요하지만 어떤 외적인 부분도 좀 살펴보면서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안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사는 이사는 우선 되게 조용하고 안정적인, 그러니까 되게 시골 전원주택 이런 쪽이 낫겠죠, 도시보다는. 근데 제가 예전에 상담했을 때 어떤 분이
본인은 되게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은데 아이들은 도시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제가 그때 알려드렸던 방법은 혼자만 어떤 주말에 갈 수 있는 조용한 농막 같은 거 아니면 조용한 시골집 같은 걸 하나 놓고 거기 가서 뭐 농사를 지시든 어떻게 하시든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혼자만의 그 공간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시라고 제가 그때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진짜 그렇게 선택을 하셨거든요. 가족들은 그냥 도시에 있고 본인이 지방에 내려가서 혼자서 농사를 짓거나 뭘 하고 혼자만 하는데 훨씬 더 좋고 어쩌다 한 번씩 가족들을 만나는데도 자기는 그게 더 편안하고 아내한테는 쪼끔 미안했지만 그냥 그래도 자기만의 시간, 스트레스 덜 받고 오히려 더 금전적인 부분도 이분은 혼자 있을 때 되게 에너지가 나는 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농사 짓고 혼자서 뭘 하는데도 오히려 더 어 돈도 더 잘 벌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 같은 경우도 혼자만의 공간이 반드시 있는 그런 곳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그렇게 이사하고 나면 되게 집중력도 좋아지고 내면의 평화도 얻게 되고 어쨌거나 이 카드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연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고 좋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정방향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운둔자 카드의 역방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역방향의 기본 특징은 우선 고립이 돼요. 아까 정방향은 스스로 거리 두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자타가 다 고립이 돼요. 자기도 고립이 됐고 사회적으로도 고립이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그래서 삶에서 조금 어렵고 힘든 시기, 어두운 시기를 아마 보내고 있을 때 이 카드가 나올 거고요. 그 이유가 지나치게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해 있어요. 그래서 타인하고 전혀 관계를 안 하는 게 바로 이 역방향의 카드예요. 본인도 타인에게서 거리를 두고 타인도 이 사람한테서 거리를 두는 그래서 완전히 고립돼 있고 그런데 자기만의 세계만 고집하고 있고 외부 세계와는 단절돼 있고 특히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 그래도 이 역방향은 그걸 거부하고 고집을 피우는 카드라서 되게 악순환을 반복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쪼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상담하실 때 쪼끔 주의를 하셔야 되는 카드고요. 아마 역방향 중에서도 이 메이저 카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음 아주 그 나쁜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모든 분야에서 나쁜 상황이 나오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는 우선 되게 소외되고 고립감에 우울감에 근데 본인은 그걸 괜찮다고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행동 패턴은요. 우선 사회적인 기능이 저하돼 있어요. 남들과 소통하고 사회적인 매너를 지켜야 되고 뭐 함께 더불어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일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식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고립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완전히 gat혀 있어요. 그리고 현실은 단절되고 그래서 현실적인 감각, 대처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TV 같은 데서 보면 막 이렇게 혼자서 쓰레기 쌓아 놓고 집안에다 가득히 쓰레기만 쌓아 놓고 막 그 주워다 모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주고 본인도 힘들게 사는 그런 걸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막 나가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면서 그 세계에서 나오지 않는 분들 어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이 카드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에 그렇게 갇혀서 타인하고 교류하지 않고 누군가의 조언도 거부하고 또 하나는 음 자기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할 줄도 모르는 그래서 정말 악순환이 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이 카드가 나온 사람한테는 좀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를 보시면 우선 감정적으로 소통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타인의 감정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이렇게 쓰레기를 집에 가득 쌓아 놓고 사는 그런 분들이 누가 와서 대문만 두드려도 그 문도 안 열어 주고 소리부터 지르잖아요. 되게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요. 가족하고도 아마 거의 형성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인 관계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선 썸은 거의 불가능하고 썸에서 이게 나오면 그냥 차라리 잊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참 연인 관계에 있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럼 이미 관계는 단절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 안 하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그냥 상대방을 외면하고 그냥 연락 없이 그냥 혼자서 어디론가 멀리 떠나가 버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인 카드에 이게 나오면 그냥 잊어버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사회적인 관계는 일은 되게 하려고 하지만 되게 고립이 돼 있어요. 자기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누군가하고 조업하거나 협업하거나 함께하는 팀업은 거의 못 해요. 근데 문제는 정방향은 독립적으로 하는 일은 그나마 잘했거든요. 근데 이 역방향은 독립적으로 하는 일도 잘 못해요. 뭔가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일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만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성과도 저하되고 팀업도 되게 안 되는, 그럼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다 보니 갈등이 되게 유발이 될 거고, 거의 회사에서 어 명예퇴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퇴직을 당하는 그런 수준으로 아마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금전 문제는 정방향도 이 카드는 금전 문제가 좋지 않았는데 역방향은 훨씬 더 나쁘겠죠. 금전 문제로 되게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 의식주 해결도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주의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 카드가 이게 현실적인 감각이 부족한 카드잖아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 당장 의식주에 써야 할 돈도 자기가 어떤 쓸데없는 생각으로 뭔가를 사 갖고 '아 내가 이제부터 뭔가 사서 장사를 해야지.' 막 이러고 그냥 기계 덜컥 사다 놓고, 기술도 없는데 기계만 사다 놓는 사람. 예전에 저는 저한테 상담 왔던 분이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가게 얻어 놓고 시설 투자부터 먼저 하는. 아무것도 없는데 되게 주변에서 되게 당황했던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 카드가 바로 이 카드였어요. 돈이 엉뚱한 데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의 판단으로 뭔가 일을 시작하는데 일도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도 시작하지 말고 이 카드는 돈도 쓰지 않는 쪽으로 되게 그나마 있는 돈을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시험은 조력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혼자서는 절대 못할 거고요. 어떤 방식도 바꿔야 되겠고, 어 시험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 우선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험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반드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게 선생님이든 친구이든 부모이든 형제이든 누구의 도움이든 도움 없이는 이 카드는 시험이 나오면 불가능한 카드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방향은 혼자서만 있어도 되게 잘하는 카드인데 얘는 완전 역방향은 완전 반대 방향이거든요. 완전히 반대로 도움을 받아도 사실 어려운데 도움 없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카드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직은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고집스럽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어떤 관계의 단절 아니면 사회적인 적응력이 힘들어서 이직을 하더라도 거기서만 오래가지 못할 거고요. 이직 후에도 본인이 왕따와 잣다를 아마 동시에 겪고 있는, 그래서 약간 쓸쓸해지는, 뭔가 외로워지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울분 같은 걸 갖게 되는 그런 카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할 때는 차라리 지금 있는 곳, 구관이 명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떤 태도를 바꿔서 잘 버티는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사는 이 카드는 한 번 이사하면 그 이사한 곳에 되게 고립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음 이 카드가 쪼끔은 이거 현실 능력도 부족하고 고립되고 방황하는 카드인데, 도시에 있거나 어떤 시골로 가거나 어디로 있든지 간에 문제는 이 카드가 이사 가거나 어떤 결정하는 곳에서 고립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쪼끔 이사를 하기 전에 왜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 목적을 좀 분명히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혼자서 가는 거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게 가족하고 같이 갈 때는 가족 내에서도 왕따가 되거나 유립이 돼서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른도 그런 게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쪼끔 음 기다렸다가 이사를 하시는 것을 조금 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사 후에도
뭔가 정서적인 불안감이 되게 클 거예요. 그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처럼 내가 왜 여기를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혼자서만 되게 방황할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사를 하거나, 또 하나는 도시나 어떤 소음이 많은 그런 쪽보다는 조금 조용한 곳,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왕래가 덜한 곳, 어떤 자연적으로 좀 그렇게 고립된 곳, 좀 조용한 곳을 선택을 하되, 너무 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혼자만이 있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쪽도 좀 저는 권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진 않거든요. 이게 혼자 살다가 혼자서 뭐 진짜 세상 인연 다 끊고 뭐 출가를 하거나 뭐 스님부님처럼 뭐 가겠다고 뭔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서는 그렇게 혼자서만 조용히 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사실 별로 없다 보니, 이 역방향이 나왔을 때는 있는 곳에서 쪼끔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음 좀 조언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운전자 카드의 정방향과 역방향을 살펴봤는데요. 이 정방향은 어떤 일이나 어떤 자기 어떤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 위해서든 일단 거리 두기를 하는 카드이고,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어떤 혼자서 하는 일, 이 시험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인 방향이 나온다.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역방향은 금전적인 일이든 뭐 사회적인 일이든 인간관계든 시험이든 사실 다 방향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어떤 현실 감각을 좀 가지고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부터 좀 보셔야 되고, 일단 이게 나오면 우선 멈춤을 좀 하시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음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일단 멈추고, 그리고 반드시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카드는 혼자서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특히 그 역방향이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도 좀 청해 보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을 조금 어 모면해야 하는 그런 카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은둔자 카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운명의 수레바퀴에 대해서 상징과 정방향, 역방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